금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금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보이던 금값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시장의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 대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던 만큼 앞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리 금을 사둬서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보자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제금값도 지난 3월 말에 연중 최저가를 찍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최근에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어떻게 금에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금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골드바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금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투자는 골드바를 사는 건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큰 골드바가 아니라 미니 골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가들은 100g이나 1000g짜리 골드바를 사고 일반 투자자들은 10g 같은 미니 골드바를 사곤 합니다. 그런데 금을 현물로 사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 같은 안전자산이 단기간에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 혹은 안전자산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행에서 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골드뱅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서 금으로 적립을 하고 고객이 출금을 요청하면 그때 국제 금 시세와 환율로 환산해서 원화로 지급을 해줍니다. 원화를 입금하면 달러로 환전을 해서 금을 사서 은행이 보관하고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하면 이 금을 다시 달러로 바꾸고 다시 원화로 바꿔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뱅킹은 금값의 추세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금값은 올랐는데 환율이 떨어진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값이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반면 골드뱅킹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거래 단위가 0.01g이라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을 사는 방법은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처럼 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HTS에서 사면 되는데요. 1g 단위로 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 시세가 1g당 한 67,000원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6만원대 주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KRX 금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앞서 골드바를 직접 살 때 내야 했던 부가가치세 10%가 일단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도 면제가 됩니다.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일부 있는데 통상 0.3%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장내 거래가 아니라 금 실물로 인출을 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을 실물로 사서 그 금을 보고 있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면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는 게 투자 방법으로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가 있습니다. ETF는 예를 들어서 코덱스 골드 선물 H 이렇게 써진 종목이 대표적인 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상품은 미국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골드 선물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인데요. 옆에 괄호에 H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한 상품입니다. 물론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금값이 오르는 그 수익률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금을 기반으로 하는 ETF는 4종목이 있는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 외에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 등이 있습니다. 코덱스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고 킨덱스는 한국투자에서 운영을 합니다.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상품은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고요. 이름에 인버스가 들어있는 상품은 금값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금값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금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는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률도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각 방법을 통해서
금을 샀을 때를 비교해 둔 표가 있는데, 금을 매입하고 매입 이후에 가격이 3% 올랐을 때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KRX 금 시장에서는 2.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골드뱅킹은 0.8%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골드뱅킹의 실물 거래는 오히려 15%가 넘는 손실을 보게 되고, 금은방에서 산 경우에도 15%가 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금을 사려고 검색하다 보면 시중에 무슨 거래소, 무슨 귀금속 거래소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곳들은 모두 KRX와는 상관이 없는 민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라는 이름이 들어있다고 착각해서 KRX 금시장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금 투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라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잘 고민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